진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냄새나고 촌스러울까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순간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유미코 씨와 정수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언행은 마치 정수 씨를 겨냥한 것만 같았고 한국인 전체를 비하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유미코 씨는 계속해서 말문을 열며 정수 씨의 외모와 습관을 공격했습니다. 정수 씨, 도대체 그런 촌스러운 옷을 왜 입고 오는 거예요? 이곳은 일본이 주도하는 글로벌 회사인데 한국인의 수준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기본적인 예의는 좀 갖추세요. 정수 씨는 처음에는 침착하려 애썼으나 유미코 씨의 공격적인 발언에 점점 더 심란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와 당혹이 가득하며 심지어 두 손이 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수 씨는 참으려 애썼지만 유미코 씨의 공격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늘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한국의 발전 수준이 이 정도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돌았고 동료들은 눈치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유미코 씨의 발언이 계속될수록 사무실의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운 침묵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자리를 피했고 몇몇은 불안하게 서로의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유미코 씨는 정수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난하며 그의 노트북과 커피컵, 심지어는 그의 발음까지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트북, 이래서 한국이 기술적으로 뒤처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음, 정말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발음을 배울 수 있죠? 일본어는 기본적인 발음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회사에서 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수 씨는 결국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사무실은 그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어색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미코 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동료들은 서로 불안한 시선을 교환하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입니다. 최근 우리 글로벌 기업에 새로 들어온 4명의 아시아 신입사원들이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신입사원인 정수 씨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회사에 들어온 이후 문화적 충격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특히 유미코 씨와의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유미코 씨는 일본 출신으로 한국인 신입사원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각종 비난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 예로 유미코 씨는 정수 씨가 업무 중 지각한 것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수 씨는 유미코 씨의 공개적인 비난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물론이고 자신의 업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유미코 씨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미코 씨는 팀 회의에서 정수 씨가 발표한 내용을 조롱하며 한국인 특유의 비효율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이래서 한국인들은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 힘들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정수 씨는 무척 당황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대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수 씨는 점점 더 지쳐갔고 자신감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정수 씨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팀 내 분위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다른 동료들도 유미코 씨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정수 씨는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중국인 동료 가오루 씨와 일본인 동료 히로미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가오루 씨와 히로미 씨는 정수 씨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자신들도 처음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가오루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수 씨에게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팁을 주었고, 히로미 씨는 일본 내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 주며 유미코 씨의 태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지원 덕분에 정수 씨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팀 내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특히 유미코 씨와 정수 씨 사이의 긴장은 더욱 팽팽해져 갔습니다. 팀장으로서 저는 팀 내의 이 복잡한 갈등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유미코 씨와 정수 씨 간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팀 전체의 업무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두 사람의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미코 씨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유미코 씨는 자신이 정수 씨에게 가졌던 불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정수 씨의 업무 방식이 자신과 맞지 않으며 특히 그가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유미코 씨는 일본식의 엄격한 업무 태도와 규율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정수 씨의 행동이 무례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미코 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그녀의 불만이 단순한 업무 문제를 넘어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유미코 씨는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역사적, 문화적 갈등을 무의식적으로 이 상황에 반영하고 있었고, 이것이 그녀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수 씨와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수 씨는 유미코 씨의 지속적인 비난과 무시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유미코 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정수 씨는 팀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회사 문화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고, 특히 유미코 씨와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면담을 통해 저는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한 업무 문제나 오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그로 인한 고정관념,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팀 내에서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육이나 회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기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정수 씨와 유미코 씨가 직접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워크숍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탕비실에서 유미코 씨와 정수 씨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유미코 씨의 목소리는 다소 차분해졌고 정수 씨 역시 더 이상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팀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국인 신입사원 리우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리우 씨는
정수 씨와 유미코 씨가 처음에는 꽤 친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자주 함께 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 도와주기도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미코 씨가 정수 씨에게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서 눈치 보느라 저도 힘들어요. 리우 씨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던 두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후 팀에서 가장 오래된 멤버인 안나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나 씨는 러시아 출신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팀원들과의 협업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씨는 유미코 씨와 정수 씨 간의 갈등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오해와 자존심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유미코가 정수 씨를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얼마 전에 유미코가 정수 씨에게 마음을 고백했는데 정수 씨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유미코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그 일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수 씨에게 냉정하고 날카롭게 대하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놀랐습니다. 유미코 씨의 정수 씨에 대한 적대감이 단순히 업무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나 씨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유미코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거죠. 하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정수 씨에게 그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를 통해 저는 유미코 씨와 정수 씨의 갈등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얽힌 감정과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으며 두 사람 모두의 감정을 존중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크숍 준비 과정에서 저는 팀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팀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유미코와의 면담은 이 갈등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면담 당일 유미코는 조용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긴장과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면담 중 유미코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정수 씨와의 단둘이 퇴근한 날 정수 씨가 자신에게 성적인 접근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정수 씨를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유미코 씨는 이 문제를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으나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참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미코 씨,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제가 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미코 씨는 안도감과 함께 방을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미코 씨의 말이 너무 극단적이고 감정적으로 격해 있었기에 이 이야기를 신중하게 분석해야 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유미코 씨의 주장과 행동이 교차하며 계속 생각났습니다. 유미코 씨가 정수 씨에게 성적 접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몰고 가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실망했습니다. 특히 유미코 씨가 정수 씨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감정을 왜곡하여 상황을 조작하려는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일본인들에 대해 가졌던 긍정적인 이미지가 유미코 씨의 행동을 통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겠구나. 일본인들이 원래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
유미코 씨의 극단적인 감정 표현과 이중적인 행동은 일본인들에 대한 제 기존 이미지와 크게 달랐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반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예의를 중시하며 조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선입견이 있었기에 유미코 씨의 행동은 저를 크게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녀가 자존심과 감정을 앞세워 상황을 조작하려는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인들의 이미지와는 상반되었습니다. 유미코 씨와의 면담을 마친 후 정수 씨와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면담의 목적은 유미코 씨의 주장을 검토하고 정수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차분하고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 씨, 최근 유미코 씨와의 갈등에 대해 들었습니다. 유미코 씨는 당신이 성적인 접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떤 입장인가요? 정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유미코 씨에게 성적인 접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미코 씨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이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미코 씨가 불편함을 느꼈던 상황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진솔하고 배려 깊었으며 유미코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유미코 씨의 고백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유미코 씨가 겪은 불편함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행동이 의도치 않게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면 정말로 미안합니다. 정수 씨는 자신의 입장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유미코 씨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태도와 언행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수 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려 깊은 태도를 보고 한국 남성에 대한 제 생각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정수 씨는 드라마에서 보았던 이상적인 한국 남성의 모습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성숙함, 다정함,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는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훌륭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수 씨의 행동을 보면서 한국 남성에 대한 제 이미지가 단순한 드라마 속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이상적인 한국 남성으로 그려졌던 모습이 정수 씨를 통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정수 씨에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며 글을 보내고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수 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려 깊은 태도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 경험은 제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정수 씨를 통해 제가 드라마에서 상상했던 한국 남성의 이미지는 실제로 존재하며 그들의 성숙하고 배려 깊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회사는 모든 대면 활동을 중단하고 예정된 워크숍 및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미코 씨와 정수 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회의와 심리상담, 문화교육 등의 계획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유미코 씨가 갑작스럽게 퇴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퇴사를 요청했지만 이 결정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유미코 씨의 퇴사는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가 갈등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조용히 물러나게 된 것은 그녀가 내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켰습니다. 유미코 씨가 스스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물러나는 쪽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고, 이는 일본 사회에서 종종 나타나는 회피적 태도와 맞물리는 듯 했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한 제 선입견을 떠나서 유미코 씨의 행동을 통해 일본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런 문화적 특성이 유미코 씨의 퇴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이 일본적인 특성이 작용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성향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은 일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문화적 차이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일본 문화의 전형적인 회피 성향이 유미코 씨의 퇴사와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문화적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유미코 씨의 퇴사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팀 내에서의 불안정한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수 씨와 나머지 팀원들에게 현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워크숍과 관련된 모든 계획이 취소된 후 유미코 씨의 퇴사가 완료되었고 회사는 정상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정수 씨는 그동안 팀 내에서의 태도와 업무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팀 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정수 씨의 행동과 태도는 그 자체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수 씨는 유미코 씨와의 갈등 이후에도 팀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며 다른 팀원들과의 협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의 인사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동료들 사이에서의 신뢰와 협업 능력도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팀의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며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인사평가는 매우 우수했고 팀 내에서의 협력과 소통 능력은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수 씨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의 성숙한 태도와 배려 깊은 자세를 통해 신뢰를 얻었으며 그의 전문성과 헌신이 팀의 전체적인 성과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정수 씨는 갈등 상황에서 보여준 성숙한 태도와 배려, 깊은 행동으로 팀 내에서의 신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갈등을 극복하고 나서도 팀원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수 씨의 긍정적인 행동과 인사평가는 팀 내에서의 그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고 향후 더 나은 팀 환경과 성과를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갈등 상황은 종결되었고 팀은 다시 한번 단합된 모습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정수 씨의 우수한 인사평가는 그의 성숙한 태도와 배려 깊은 행동을 반영하며 팀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정수 씨의 성숙하고 배려 깊은 태도는 한국인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갈등 상황에서도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하며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정수 씨와 같은 훌륭한 팀원 덕분에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광TV였습니다.